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공통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이네요. 3차 방정식 있는데 3차 방정식에서 정수가 아닌 두 개의 실근의 값을 알파, 베타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갖다 구하고 정수인 근은 구한 다음에 나머지 두 근에 대해서 근과계수 관계를 통해서 문제 풀라는 것 같은데 질문이? 일단 조리제법을 해야 되겠네. 조리제법을 누구로 하지? 2로 하면 될까? 안 되네. 마이너스 1로 하면 되려나? 1하고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그럼 인수분했더니 한 해가 2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0입니다. 아, 마이너스 2가 근이죠? 한 근의 값은 다시 한 번만요. 서울과학기대 2025년 거 문제 남아서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근의 값이 마이너스 2고요. 2차 방식의 두 근의 값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값이 더 크다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근의 공식으로 구해서 대입하는 건 짜증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근과계수 관계를 통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 값은 20이고 고백 값도 20인가? 그러니까 합과 고백 값이 다 20인 걸 이용해서 이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거든. 유리화할까? 유리하면 누구야? 근데 두 근이 양수인 거 맞아?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두 근 다 양수인가요? 그러니까 루트 알파 베타의 값을 크게 쓸 수 있지? 이 값을 구해서 이 값에서 P하고 Q하고 R만 구하면 되겠구만. 그럼 내가 지금 대입할 거는 분자는 다 대입할 수 있잖아. 20 플러스 2루트 20? 2루트 20이면 4루트 5인가? 이제 부모인 알파 빼기 베타의까지 문제네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따로 구해야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근데 문제는 이게 320이었을 때 루트 씌운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 더 크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양수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64 곱하기 5? 8루트 5? 양수값을 선택했습니다. 약분만 잘하면 되겠네? 나 이거 못하겠는데? 루트 5를 먼저 약분하자. 루트 5를 약분했더니 2루트 5, 4, 8로 나누기 했더니 이건가? 맞아요?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맞냐고요? 다시 한 번요. 이거요? 루트 5 약분하면은 4루트 5지? 2루트 5구나? 이 말이 맞아요. 따라서 지금 P의 값이 누구라고요? Q는요? R이 5란 얘기인가? 첫 번째 문제는 쉬운 문제였네요. 풀이 과정을 잘 써야 돼. 정말 풀이 과정 꼼꼼하게 잘 써야 돼. 합격하고 싶으면. 1-2번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함수가 지금 fx가 지수함수를 분수꼴로 써놨습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써있는 게 fx하고 f1-x를 더했더니 a가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gx하고 g1-x를 더해서 b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다시 한번요. fx 더하기 f2-2a-x 이 녀석이 2이면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a, b 점대칭인 거지? 지금 이 함수의 값이 2분의 1, 2분의 2 대칭이라는 얘기네? gx의 값도 2분의 1, 2분의 b 대칭이라는 얘기네? 저 함수의 값이 점대칭이라고? 그 점을 어떻게 알아? 그 점의 값은 모르는데?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할지부터 물어보자. 문제를 만났어. 지금 선생님 알려주기 전이야. 첫 출발 당신들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시킨 대로 할래요. fx의 값이랑 1-x의 값을 대입한 녀석을 더할 생각이거든? 근데 이거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군지 구하라는 거잖아, 결국은. 그런데 구하고 싶다면은 마음에 안 드는데? 통분해서 계산하고 싶은데 통분이 되나, 이게?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하면 이걸 곱해야 되나, 분자 분모에? 그럼 통분이 돼? 분모의 값은 똑같아졌을 거고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건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구야? 여기다 곱했더니 2인가요? 통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A의 값은 1이란 얘기야? 직접 산수할 수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 다 써주셔야 돼요. 무슨 짓을 했는지 언급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A의 값은 1인지는 알겠는데 B의 값은 어떻게 구해? 실은 구할 필요가 없지. 이게 객관식 모의고사 문제라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이게 지금 fx의 값 2분의 1, 2분의 1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값도 2분의 1, 2분의 1 대칭이어서 b의 값도 1인 걸 알 수 있거든. 하지만 풀이를 씁시다. 지금 이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중이잖아. 역함수 구해버리려고요.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뭐 하죠? xy 문자 바꿔 쓰나요? 이제 y는 하고 정리하면 로그 함수가 나오겠네? 이걸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가능한 거야? 이거 부모값을 곱하고 이항해 줄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2x 맞게 썼나 모르겠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 2로 나눠줄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녀석의 값이지. x-1분의 마이너스 x라고? 그러면 2y-1의 값은? 좀 이렇게 쓸까? 그럼 1을 이항해준다면 2로 나누기 하면 되죠? 그럼 gx라는 녀석의 정체가 2분의 1 ln 1-x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요? 이 함수한테 또 대입해서 더한 걸 보여줘야 되겠네. x는 y는 이렇게 해서 풀어가 식을 다 써줘요. 다시 한 번만요. 식을 아예 다 써줘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y는 x 대 대칭인데 식을 어떻게 바로 쓸 수 있지? 아니. 산수하지 않고 어떻게 식을 바로 써? 네. 1-x 값을 대입했으니까 분모는 x? 맞게 잘 대입했나요? 근데 두 개 값을 더하게 되면은 ln 값은 ln 1인가? 네. 그래서 빵이에요?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1인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써야지 완벽하게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원래 함수가 2분의 1, 2분의 1 대칭이므로 역함수도 2분의 1, 2분의 1 대칭해서 b의 값 1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논리적인 비약이 생기잖아. 니네 왜 이게 a, b에 대한 대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잖아. 설명을 못하면 논리적인 비약이잖아. 그러니까 산수에서 보여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건 a, b의 값은 둘 다 1인 건 알겠는데 c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c의 값은 10분의 1부터 10분의 9까지 대입한 함수값. 이거는 10분의 1부터 10분의 9까지 대입한 함수값. 그러면은 10분의 1하고 10분의 9 더한 건 1이네. 10분의 1하고 10분의 9, 10분의 2하고 10분의 8. 자, 여기 1이 몇 개 있어? 1이 4개 있어? 그리고 10분의 5는 남아요? 또 1이 4개 있는 다음에 10분의 1이 또 10분의 5가 남는 거지?
근데 2분의 1, 2분의 1 대칭이었으니까 이건 설명 없이 그냥 함수값 써버리자.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 역함수의 값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죠? 네. 따라서 답이 9라고요? 아니지. A, B, C를 더하고 있으니까 답이 11인가? 1-3번으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명제 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내시 문제로 꽤 풀어봤는데 한쪽 면에 자연수가 적혀있고 다른 쪽 면에 해, 달, 별, 구름 중에 하나의 모양이 그려진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집어야 필요가 있는 카드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지금 명제값은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의 뒷면에 해 또는 달이 그려져 있는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려면 짝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를 뒤집어야 되나요, 일단? 그럼 짝수가 적혀진 카드니까 뭘 뒤집어야 돼? 그럼 첫 번째 명제는 끝났나?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명제 대우 명제를 생각해보자. 해 또는 달이 그려져 있다의 부정이 뭐야? 해도 달도 그려져 있지 않다야? 해도 달도 그려져 있지 않으면 뒤에 적혀있는 카드의 뒷면이 홀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대우 명제를 쓴 다음에 해도 달도 그려져 있지 않은 게 누군데? 해도 달도 그려져 있는 거는 그려지지 않은 건 별하고 구름인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별 그림 그릴 수 없고 구름 그림 그릴 수 없잖아.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요? 이런 거 맞죠? 두 번째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려면 뭘 뒤집어야 돼? 일단 별을 뒤집어서 뒤에 7 이상인지 확인해야 돼? 7이랑 50.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한다면은 7보다 작은 자연수를 뒤집어서 뒤에 별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럼 7보다 작은 숫자가 누군데? 그럼 결국은 우린 누굴 뒤집어야 돼? 2하고 3하고 10, 별하고 구름 이렇게 5개를 뒤집어서 명제 둘 다 참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서술하라고 했잖아.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거.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에서 앞에 있는 가정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설명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지금 문제는 A점 좌표의 값을 숫자로 주는 것 같은데 A점 좌표는 완벽하게 숫자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2 ln의 값이 A점이고요. C점 좌표의 값이 K라고 하는데 K의 값은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점 좌표의 값은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이 1, 0이고요. A점과 C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L1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K는 1보다 크다는 조건도 있네. X축에 있는 D점 좌표가 점 A하고 DC? 점 A에 대한 설명이구나. A점 좌표는 DC의 1대3 외분점이라고? 그럼 D에선 한 칸 떨어져 있고 C에선 3칸 떨어져 있으니까 D점 좌표를 기준으로 볼까? D점 좌표는 AC의 1대 1대2 내분점인가요? 1대2 내분점으로서 D점 좌표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D점 좌표는 X축 위에 있다고 얘기했니? 그러면 D점의 Y좌표가 빵이라고 놓으면 K값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리 구해놓을까? 그게 문제지 않을까? K값 구하시고요. L1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D점 구하라는 얘기네. D점을 구해야지만 K값 구할 수 있으니까. 1대2 내분점 구하는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나 D점 구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대1라서 3분의 2ln K 마이너스 그럼 K값이 4면 빵인가? 그럼 D점 좌표의 값은 K가 4였을 때 몇이야? 3분의 5, 0인가요? 그럼 D점 좌표까지 숫자를 알고 있고요. K값도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K값을 대입하면 C점 좌표의 값이 4, 그래서 ln4를 좀만 바꾸자. 그럼 기울기는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첫 번째 문제가 L1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AC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7분의 그냥 바로 쓸까 그냥? 그럼 7분의 12ln인가?
기울기 값은 알고 있고요.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점을 사용할까요? y-2ln2 기울기 7분의 12ln2 x 마이너스 그래서 조금 이쁘게 정리하자. 그래서 L1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y의 값은 아이고야 괴롭다. 이게 x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을 곱했더니 7분의 6 이항했더니 7분의 6 빼기 7분의 14 마이너스 7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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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7분의 8 6 빼기 8 아니지 6 빼기 14는 8. 마이너스 3분의 아니 7분의 첫 번째 직선은 구했습니다. 두 번째 거 점 C의 값도 구하시고요. L2의 값의 거리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K의 값이 4기 때문에 C점 좌표의 값은 알고 있네요. 설명은 방금 전에 구했던 K값이 4였기 때문에 C점 좌표의 값이 4,4ln이라고 언급하시고요. L2의 값은 문제의 서술이 뭐라고 되어 있지? 2ln이라고 하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 C점에서의 접선이 yx에 대해 대칭한 직선이라고? 그럼 요구한 건 이거네. 여기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yx에 대해 대칭하라고? yx에 대칭하면 xy 바꾸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C점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지? 도함수가? 도함수가 누구냐고요? 그럼 C점에서의 접선이 누구야? 기울기는 2분의 1이라고 4대입했으니까 직선 방정식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L2는 아니죠? 난 접선 구한 중입니다. 이거 XY 문자 바꿨을 거죠? 두 배 더 할까? 따라서 L2라고 하는 방정식은 y의 값이 2x-8ln이 플러스 4?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네.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하라고요? 원점에서 거리 재라고요? 일반형으로 정리 안 하고 바로 해도 되지 않아요? 원점에서 거리가 아니지? C점에서 거리 재는 거지? 거리가 몇이야? 분모는? 루트 5인가요? 분자의 값이 아이고야 이거 y 2항에 놓을 걸 그랬네. 분자의 값이 누구냐? 4ln이 대입했더니 8ln이란 지워지나? 그리고 마이너스 4하고 뭐야 빵이야? 내가 지금 미쳤나? 아니지. x한테 4 대입하는 거지. x한테 4 대입한 8, y한테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ln이 마이너스 8ln이 플러스 4 12 마이너스 12ln이 1 마이너스 ln이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인가요? 12 곱하기 1 마이너스 ln이 절대값 안 써도 되겠네요. 유리화는 해야 되는데 나 귀찮아서 더 이상 못합니다. K의 값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구했던 K값은 4였는데 K값 4를 이용해서 곡선 위에 있는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네. 그럼 적분하면 되겠다. 1부터 4까지 곡선의 길이의 값은 누굴 적분해요? 루트. 세윤이 얘기해봐. 너 미쳤지? x분의 2의 적분은 틀린 건 아니야. 또 더 얘기해봐봐. 플러스 뭐라고요? 아니 못 들어서 물어봤어요. 플러스 자 위치의 값은 x, 2 ln x가 위치. 그걸 미분한 녀석의 값이 속도. 근데 보통 t로 미분할 건데 x로 미분했다고요? 그 녀석의 값의 속력의 값은 이게 속력이고요. 이거 얘기했어? 난 1부터 얘기 안 해서 모르나 싶어서 걱정스러웠어요. 그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네. 자, 적분해서, 아이씨, 문제가 심각하다. 니네 이거 적분 못하지 않아? 잠시만. 큰일 났잖아. 적분 어떻게 해, 이거? 아이씨, 큰일 났다. 적분 어떻게 하지? 4를 x제곱분의 4를 1 플러스 선택 제곱 10 특수치환할 때는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값이 있을 때 특수치환하지. 네. 이거를, 아이고야. 이거를 x의 값을 뭐라고 치환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었을 때가 A 사인 특수치환인데 그거는 아직은 아닌데 이거는 아 통분해서 보면 분자가 그렇다고? X제곱 마이너스 3y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4라고? 아씨 어떻게 하지? 방법을 얘기해줘. 어떻게 할 거야? 물이 떨어졌네. 어떻게 할 거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 이게? 눈 씻고 봐도 완전 제곱식은 아닐 것 같은데? 아이씨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떡하지? 적분을 못하겠다. 치환할까? 삼각치환으로 못 풉니다. 그럼 누구를 치환할 건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4를 치환할까? x의 제곱 플러스 4의 값은 t제곱이라고 할까? 미분하게 되면은 2x dx의 값이 2t dt인가? 1d 2범 누구야? 4d 반계.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은 좀 t라고 치는 거지. 근데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 이게 치울 줄 알았더니 안 쉽네. 분모에 있는 x제곱의 값은 근데 dx의 값은 dx의 값이 x분의 t dt? dx가 x분의 t dt? x의 값이 누군데? x가 누구냐고. 이게 x였지 아까? 근데 x가 분모로 들어가냐? 그 x의 값 이거라고 x분의 t? 아이씨 더 어려워졌는데? 뭐 다를 바가 없다? 아이씨 아까랑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떡하지? 다를 바가 없긴 뭐가 다를 바가 없어. 루트는 최소한 없었잖아. 이제 분수가 나왔고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들어? 맞게 썼나요? 플러스 3가? 이걸 적분하는 건 가능해?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분모의 차이값이 t 플러스 2t 마이너스 2니까 4. 4는 약분돼요? 항상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에요? 부분분수 만들어 적분할 수 있네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다. 못 풀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인데?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t 플러스 ln
플러스 이거 t 마이너스 선생님 지금 절대값 안 붙인 거는 범위 때문에 절대값 안 붙였습니다. 아까 치환할 때도 치환했을 때 어차피 1부터 4까지 양수값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대입만 하면 돼. 이게 더 어렵다. 2루트 5 플러스 ln 2루트 5 2는 약분할까? 루트 5 플러스 1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그 다음 루트 5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니지. 얘는 잘해줘. 이건가? 아이씨, 이거 지워지는 게 아니네. 더러워, 답이. 그럼 답이 뭐란 얘기야? 루트 5 더하기 빼기니까 나누기 해야 되잖아. 나누기 하면 이뻐지나? 이거랑 이거 곱해야 되나? 분모? 이거 두 개 곱하면 5 빼기 3 루트 5 빼기 2 루트 5 이거 곱해야 되지. 5 빼기는 3 지금 플러스 루트 5인가? 더 이상 어떻게 이쁘게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유리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유리화까지 할까? 4, 3 플러스 2 유리와 같기도 해. 글쎄 최종답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는 이유는 교수가 직접 채점 안 해. 알바 쓰거나 대학원생 애들한테 용돈 주고 하루 채점하러 왔단 말이야. 교수가 답지를 줘.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답지 만들어 놓고 알바한테 답지 보고 채점하러 가는데 물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별 트지가 앉았겠지만 교수가 준 답이랑 답이 달라 만약에 유리완해서 근데 걔가 똑같은데 이거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걔가 다르네? 라는 병신이 채점은 어떡해. 그럼 복불복이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유리합시다. 분자가 누구냐? 또 약분도 돼. 괴로워 죽겠네 아주 그냥. 약분은 못 해드리겠어요. 2 ln 2에서 뭐라고? 4분의 3 루트 제곱이 빼는 거 치면 3 루트 2분의 3 플러스 5라고? 근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유리화 잘못했나? 이게 왜 9 더하기 5는 14. 안 틀렸는데? 틀렸는데 근데 네 말처럼 4분의 제곱이라고 해서 앞으로 내보내면 2분의 3 플러스 5 해야 되는데? 뭐지? 내가 뭐 했지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4분의 3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인데 3 플러스 루트의 제곱 2승된 거 앞으로 빼는 근데 왜 안 똑같아? 네, 네가 방금 생각을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답을 쓰자고 했던 건 이거잖아. 너는 선생님 어차피 2라고 하는 세입값이 전체의 제곱이니까 앞에 이 내보내고 이렇게 쓰자고 했던 거잖아. 아까 선생님 썼던 거는 그냥 이 속의 걸 계산한 거고 넌 지금 2를 내보낸 거고.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에어컨 틀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x의 제곱분의 코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fx와 x축이 만나는 x좌표를 작은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했을 때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코사인 값만 빵되면 되는 거 아니야? 코사인 빵된 녀석의 값을 0보다 큰 범위에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xn이라고 얘기했다고? x1이 누군데? x2는? 그렇다면 xn 값을 뭐라고 얘기할 건데?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xn 값하고 yn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xn 값은 방금 구했습니다. yn 값은
P점 좌표? P점 좌표에서의 접선의 y절편? 그럼 P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하니까 XN에서의 접선이 필요하니까 도함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x 2x 코사인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앞에 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사인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2x 요게 지금 도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 때문에 xn 값을 대입할 겁니다. 2분의 홀수 파이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값은 빵인가? 그럼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xn 제곱분의 사인 xn이에요? 그럼 접선의 값을 구합시다. 접선의 y절편 필요하거든.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뭔가 빼먹은 느낌이지 자꾸. 이게 접선인가요? y절편 구하기 위해서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하면은 y절편의 값이 xn xn분의 요게 y좌표입니다. 근데 x좌표, y좌표 곱하라고요? x좌표하고 y좌표를 곱했더니 sin xn? 그럼 이거 sin 홀수 파이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첫 번째이 누구예요? 1 대입하면 누구냐고요? 2 대입하면은? 3 대입하면은? 그럼 답이 뭘까요?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지워지니까 1만 남는다고요?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누군지 알아?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n, 0이고요.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n 플러스 1, 0입니다. QN 값이 누구죠? 네, y절편이었나요? 이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분의 홀수파, 2분의 홀수파, 이웃한 것들이잖아. 둘 사이의 간격이 뭐죠? 네, 둘 사이의 간격은 파인가? 그럼 밑변값은 파이 값을 갖지만 Q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QN이라는 녀석의 값은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AN 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값은 파이, 높이의 값은 절대값 사인 XN? YN이 아까 사인 XN이었나? 아, XN분의 사인 XN이었구나. 그러면 분모의 값엔 절대값 안 씌워도 되지. 분자의 값에 절대값 있어야 된다고? 근데 분자의 값 언제나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아닌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파이의 값은 소거됐고 2도 소거되고 남는 게 누구야? 이건가요? 이 값을 AN이라고 했을 때 AN과 AN 플러스를 곱해가지고 시그마 값을 계산해 주세요. AN 값은 적은데 AN 플러스 값은 누구야? AN 플러스 1은 EN 플러스 1인가요? 네. 분모의 차이 값은 2. 중간에 다 쓰신 다음에 정리할 건데 귀찮으세요? 1 대입한 게 1분의 1, 25 대입한 게 51분의 1인가? 약분까지 해주면 51분의 20 두 번째 거는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하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부분합을 구할 거죠? 시그마 k 값이 1부터 1부터 n까지? 그게 누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빵인가요? 그 극한값 2분의 1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5점 문제 다 푼 것 같습니다. 5문제로 가겠습니다. 과기대 5문제. 이 정도 시험이라면 100점 맞아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가장 어려운 거는 적분 아까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골고루 장르별로 골고루 출제하는 것 같거든.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P점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P점의 위치의 값이 xt입니다. 그럼 일단은 속도부터 정의하고 시작해야 되겠네. 속도의 값은 제일 처음에 0부터 t라고 하는 세의 값이 5까지 범위에서는 음수인가? 5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수예요? 적분해가지고 위치까지는 언급해줘야 되겠네. 위치에 대해서 부등식 풀라고 하니까. 위치의 값이 첫 번째는 0부터 5까지 범위 위치의 값은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마이너스 1을 t제곱 플러스 5t 근데 빵일 때 위치가 어디라고? 빵일 때 위치의 값이 빵이라고요? 그럼 적분 상수의 값은 없어요? 두 번째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빵 대입해서 빵이니까 C의 값은 빵이에요. 요 정도는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5보다 커트일 때 하고 있습니다. T의 값 5보다 클 때는 적분했더니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5T 근데 이게 연속인 건 맞니? 물체의 운동이 갑자기 점프해서 어디로 사라지는 UFO 아니야? 반드시 이거는 위치의 값 연속이어야 돼. 5대2 했더니 위에 거한테 5대2 하면 2분의 25인가? 밑에 거한테 5대2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25? 그럼 뒤에 플러스 25 있어야 되나? 된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부동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부동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할 건데 둘 다 8보다 작을 때, 둘 다 14보다 클 때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2차 함수의 값은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대칭축이 5인가요? 그럼 대칭축이 5니까 5까지는 위로 블록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요? 대칭축이 또 5인가? 이번에 아래로 블록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점 좌표가 지금 5대2 관계 2분의 25였다며? 12점면 그럼 8보다 작은 녀석과 14보다 큰 녀석의 값은 이렇게 풀면 되겠네? 8보다 작은 건 여기서만 풀면 돼요? 14보다 큰 건 여기서만 풀면 되나요? 그 설명 어떻게 할지는 각자 알아서 설명합시다. 여기 있는 녀석의 함수값은 2분의 2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값은 2분의 25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풀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 또 잘 시간 됐나 보다. 이제 남은 건 2차 부등식인데 이 각각의 범위는 만족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8까지? 그럼 답을 뭐라고 할 거야? 답을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뭔가 이상하다. 나 부동어 틀렸어? 이항이 줬지 지금. 2보다 작다, 8보다 크다인데 범위를 만족하는 거는 이건가요? 두 번째 거는 t제곱 마이너스 10t 22? 맞냐? 이건 좀 싫은데. 그 내용을 적용했더니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t라고 하는 세의 값은 5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또는 t의 값 5 플러스 루트 3보다 크단가? 맞겠어 지금? 그럼 답을 뭐라고 해야 돼 이 중에? 이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의 값은 이럴 때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네요. 좌표 평면상에 직선이 두 개 있습니다. 서연아? 좌표 평면상에 직선이 두 개 있는데 한 직선의 값은 yx라는 직선이고요. 또 하나의 직선의 값은 1보다 큰 기울기를 갖는
nx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y는 x라는 녀석과 y는 nx가 있습니다. nx가 아니었네요. n분의 x였네요. 그때 예각의 크기 세타 n이라고 하는 예각의 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요만큼의 각의 크기의 값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n이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따라 탄젠트 세타 n 값을 구하고 싶다면 덧셈 정리만 사용해서 푸시라는 얘기죠. 탄젠트 베타의 값은 1인가요? 탄젠트 알파의 값은 n분의 1이고요. 맨날 푸는 밥 먹듯이 푸는 문제네.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분모의 값은 분자의 값은 번분수 계산했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값이 탄젠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2부터 20까지 대입하시라고요? 제일 처음에 2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20까지 대입하라고? 남는 게 누가 남죠? 이게 남나요? 답이 210분의 1인가요? 서연이만 졸렸었는데 이제 세연이도 졸리네요. 네, 눈들이 퀭하고 썩은 눈들이에요. 아니라도 어떻게 쾌히 자, 1-3번 문제가 16개의 점이 있다고 하거든? 각 변에는 5개씩 점이 있는 셈인데 아무튼 총 다해서 16개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두른 4개의 점을 꼭 집정하는 사각형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자, 16식 4까지는 했어? 16시 4를 계산을 해야 되는 16개 점 중에 4점을 선택하게 되면 사각형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인데 그 중에서 사각형이 안 되는 것들을 뺄 계획입니다. 사각형이 안 되는 거는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5개 점들 중에 4점을 선택했을 때는 사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류가 4가지인가요? 4배 했습니다. 또는 그렇지, 저 5개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하고 나머지 점들 그러네, 11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선택하게 되면은 그 도형은 삼각형이어서 사각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11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근데 이런 종류가 몇 가지인데 이 변 5개 점을 선택하는 변이 4종류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풀었나요? 똑같이 풀었더니 답이 뭐 나왔어요? 말 좀 해봐요. 나 풀기 싫거든요. 460? 앞에 게 누군데요? 1820? 다른 사람들은요? 맞아요? 460 맞아? 맞아요. 20, 40, 20, 420 맞아요. 그럼 빼줘봐요. 1300. 이게 답이네요. 다 똑같이 풀었죠? 아이, 다 부르라고 할 걸. 처음으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다 맞추는 거를.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 2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의 값은 4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세로 길이의 값 5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로가 4, 세로가 5. 근데 두 점 P점 좌표는 AP 길이가 1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했고요. Q점 좌표의 값은 2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랬을 때 PX, XY, YQ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비약 없이 뭐 대칭해서 일직선에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B점 좌표를 원점으로 인식했습니다. B점을 원점으로 인식한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 우리는 누굴 대칭할 거니?
P점 좌표를 y는 5에 대칭한 점을 P-라고 할 건가요? 그 다음에 Q점 좌표를 X축한테 대칭한 녀석의 값을 Q-라고 할 건가요? 그럼 P-라고 하는 점의 좌표 누군 줄 알아? Q-는 점의 좌표 누군데?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했던 px 플러스 xy 플러스 y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대칭밖에 안 했으니까 p-x 플러스 xy 플러스 yq 그리고 이 길이의 값은 p-q'를 연결했을 때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가 제일 짧은 거죠. 수식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때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단지 두 점 사이에 거리만 구하면 되나? 4칸, 8칸 떨어져 있으니까 4루트인가요? 되신 거 맞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세 개의 길이의 합의값이 최소가 되는 바로 그 순간 x점과 y점에 대해서 선분 xy, 선분 ud, d는 못 봤는데 u는 어디 있다고? 아, u를 못 봤나? d도 있고 u도 있습니다. u는 이 직선 위에 있는 P점과 U점은 A, B 위에 있다고 얘기했네? 근데 두 개의 선의 교점을 M이라고 얘기할 때 M, U, Y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지금 요구하는 건 이거였네? 얘네들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때가 최단거리인데 그때 교점 좌표가 여기가 X 여기 교점 좌표가 Y였을 때 선분 XY를 생각하고 있겠나? 이 선분 XY 하고 U점은 막 움직이는 점이잖아. U점하고 D점을 연결하세요. 그랬을 때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M이라고 얘기했을 때 삼각형 MUY라고 하는 삼각형을 생각하라고 한 것 같은데 MUY라는 삼각형에서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면 그렇다면 MUY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몇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뭔 개소리지? 이게 뭔 개소리야? MUY라고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아마 가계 크기는 여기에 M이라고 표현하고 U라고 표현하고 Y라고 표현했나봐? 사인 법칙이 하는 건가? 사인 법칙에 따르면은 사인 M분의 UI가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는 거잖아. 그럼 사인 M 대신에 대입할까? 사인 M 대신에 2R분의 UI를 대입해? 그럼 첫 번째 거는 2R분의 UI의 제곱이고 두 번째 거는 2R분의 YM 제곱이고 세 번째 건 2R분의 MU 제곱이니? 어차피 2R 값은 다 소거되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만든 식이 피타고라스 정리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빗변이라는 얘기인가? 여기가 90도라는 얘기고요. 그럼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다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 외심 좌표를 5라고 한다면 난 반지름 길이가 필요한가요 지금? 지금부터 반지름 어떻게 구해? 선분의 길도 필요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 그게 어차피 XY를 연결한 선이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그런데 빵, 6을 지납니다. 그럼 Y점 좌표의 값이 X점의 좌표는 Y가 5가 나와야 돼? XY가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럼 이 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인가?
y의 값이 2분의 1을 x, 요점 좌표가 4,5였나? 4 대입했을 때 5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유점 좌표의 값은 0,3이라고요? 이제 끝났네? 0,3인 거 알고 있고 3,0인 거 알고 있다고? 그럼 여기 길이가 뭐라고? UY가 그거의 절반이 반지름인가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삼각형 MUY의 외접원의 호 UY의 길이를 n등분하라고? MUY의 직각삼각형이었잖아. (0, 3이랑 0,3이랑 3,0이랑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m점 좌표의 값은 이런 데 있는 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해서 UY라는 호의 길이를 n등분 해가지고 양 끝점과 각 분점을 차례대로 연결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지칭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여기는 m이있어가 이쪽으로 잡을게요. 지금 호의 길이를 n등분하라고 얘기했잖아. 호의 길이를. 호의 길이를 n등분하게 되면 여기 중심 5하고 연결했을 때 여기 첫 번째 각의 크기가 여기가 몇이야? n등분했다고요. n분의 파이라고요? 그 다음 여기 요 각은 누구지? n분의 2파이? 이게 k번째 점이야. 요게 v1, u의 값은 v0, v2, k번째 게 있으면 이 각의 크기가 누구죠? 네, 이 각의 크기는 n분의 k파이? 근데 문제 구한 도형은 삼각형 UYVK? 이런 삼각형 넓이를 보라는 얘기야? 그럼 삼각형 넓이의 값을 첫 번째 것부터 n-1번째 것까지 삼각형 넓이의 값을 보라고 하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SK라고 하려고. 밑변 값을 뭐라고 잡을 건데요? UY의 값을 밑변으로 잡을 건가요? 밑변 값은 3루트 3 밑변 잡았습니다. 높이의 값은 뭐라고 잡을 건데? 높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여기서 내리면 되나? 여기가 지금 높이인가? 여기 각의 크기가 n분의 k파이고 반지름 값은 2분의 3루트 3이었고 2분의 3루트 3 사인 n분의 k파인가? 높이의 값이 2분의 3루트 3 사인 n분의 k파입니다. 여기가 되신 거 맞아요? 따라서 4분의 27 사인 n분의 k파이 이 값을 1부터 n-1까지 리미트 시그마에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1까지 4분의 27 사인 n분의 k파이 곱하기 n분의 1까지 처리했고요. 손봐야 될 게 좀 있네. 앞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4분의 27 내보내려고요. 파이도 분모에 달아야 되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사인 n분의 k파이 곱하기 n분의 파이로 분자의 파이 썼으니까 분모의 파이 썼나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구조법에 따르면 서연아 눈 감는 시간이 너무 긴데?
이게 정적분의 정의 또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은 빵부터 n-1까지 똑같은 식이죠? 우리 이것들을 a부터 b까지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문제 생긴 건 뭐가 문제 생겼죠? 1부터 n까지든지 0부터 n-1까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1부터 n-1까지인가? 근데 k의 값이 n이면 무슨 일이 발생해? k가 n이면은 밑줄 친 값은 빵인가? 빵은 더하나 안 더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한 줄 더 쓰고 풀어야 돼. 서술을 해야 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k의 값이 n이었을 때 어차피 옆에 있는 사인 값은 빵이기 때문에 n이라고 바꿔도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한 다음에 정적분으로 바꾸겠습니다. 함수의 값이 사인이죠. 인테그럴 sin x dx인데 적분한 범위는 무슨 나 이것도 진짜 눈물 날라 그런다. 함수 fx의 값은 sin x, a는 빵, p의 값은 파이, a부터 a 플러스 b까지. 근데 이건 어차피 적분할 수 있는데 생 귀찮아서 2라고 할게요. 이해 되신 거 맞죠 지금? 자, 3번 문제로 왔습니다. 3번 문제는 사이값 정리 설명하고 있고요. 사이값 정리 우리 모르는 거 아니죠? 평균값 정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극한값 샌드위치 부등식에 대한 극한값 설명했고 필요하다면은 ln이나 ln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대소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두 개조 사용하세요. 가천대학교 문제 이런 문제 출제. 가천대학교 수리논술 문제가 이 빈칸만 채우면 되는 문제를 출제하거든. 꼬박꼬박 한 문제씩.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의 값은 빵이 나오 들어가는 게 0과 1 사이에 저 하나의 근이 있다고 하는 걸 보이는 과정인데 사이값 정리로 보이는 과정인데 0과 1 사이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돼?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려면 연속인 게 꼭 전제가 돼 있어야 되지? 그래프는 연속이고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라고 얘기하네? 필요한 거 써먹으라고? 양수야 음수야? 1-ln3의 값은 음수인가요? 그 다음에 2-ln4의 값은 양수인가? ln2의 값이 0.6이었으니까 ln4 2배 한 건 1점 몇이겠네? 네 번째 거는 뭐에 의해서라고요? 뭐에 의해서 근이 꼭 하나 있다고요? 이것만 쓰세요. 군더더기 없이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이것만 딱 쓰세요. 이런 거 좋네. 가천대 가시면 돼요. 자, 3-1번으로 갔습니다. 3-1번이 fx가 빵 나오는 근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꼭 하나만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여주지? 뭘 언급해주면 꼭 하나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3-1번에서) 적어도 한 개가 있는지는 알겠어. 근데 어떤 말이 있으면 꼭 한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면 꼬불꼬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밖에 없겠네? 그럼 이 함수의 값이 증가한지 감소한지 따지는 게 우리 할 일이겠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1-x 플러스 3분의 1인데요.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부호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0과 1 사이에서 부호는 뭐야? 항상 양수네. 0과 1 사이에 뭐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양수값이니까 이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3번 문제, 3-4번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시험 나오면 시험 보러 오는 애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애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조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시문의 첫 번째가 사이값 정리, 두 번째가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를 안 써먹었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에 대한 말을 할 차례인 것 같은데?
함수 fx하고 함수 gx가 별도로 있는데 fx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은 fx의 값이 지금 x-ln x 플러스 3 플러스 1이었나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거 gx의 값, 이거 빵 나온 녀석의 값은 gx하고 x랑 똑같다고 온 거지? gx가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근데 함수 gx하고 x가 만나서 생기는 실근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의 값이 방금 전에 생각했던 0과 1 사이에 있는 그 근이네? 0과 1 사이에 있는 그 근인데 알파보다 t의 값이 더 크다고 한다면 다음에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자연수 p의 값을 구해보세요. 뭔 개소리야. 눈에 딱 들어오는 건지 밑줄 치고 있는 이 두 개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알파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근인 걸 방금 3-1을 통해서 구했잖아. 그런데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t보다는 작대? 맞아요? 함수 gx라고 하는 함수는 알파부터 t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 맞아? 함수는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인 로그 함수니?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정의가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컸을 때 연속인 함수죠. 그러니까 알파부터 t까지 범위에서 연속인 건 확실하죠. 알파는 양수니까요. 그리고 gx라는 녀석의 값은 열린 구간 알파부터 t까지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 맞아요? 정의역에서 항상 미분이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건 뭘 얘기할 수 있지? t-알파분의 gt-g알파? 랑 똑같은 g'c의 값이 이 등식을 성립하는 c의 값이 알파와 t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한다는 걸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등식은 어차피 t-알파의 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t-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이런 질문인 셈인 거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g'c의 값이 누군데? 미분했더니 x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c 플러스 3분의 1인가? 그럼 우리의 바램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p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나? 아, 최대값을 구하는 거였나? p의 최대값 우리 어떻게 구하지? c라고 하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는데 c값이? 알파는 0과 1 사이 있는 값이잖아.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뭐지? c의 값은 양수인 건 확실해? 그럼 분모의 값이 3분의 1보다 커진, 이게 분모 c의 값에다 양수를 집어넣으면 3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니? 맞아? 그럼 p의 값이 3인 건 되네? 그러면 c의 값한테 뭘 대입해도 양수를 대입해도 무조건 3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4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 4가 돼 안 돼? 아니 이건 3분의 1보다 작은 녀석인데 4분의 1보다 작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c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p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누구라고? 3이라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다른데요? 이거 얘기 안 해줬네. 선생님 이거 다르잖아요. 왜 사기쳐요, 선생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값이 알파기 때문에 g 알파의 값을 알파로 바꿔도 되는 거죠? 방금 전의 결과를 이용해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첫 번째의 값은 1이고 g한테 an을 대입하면 an 플러스 1 값이 나오는데 이 부등식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해내세요. 뭔 개소리지? 뭔 개소리인지 파악이 되니?
역시 문제 어렵다. 우리 서연이는 졸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건 검은색 저건 흰색 이러고 있으니 어떡하죠? 방금 전에 나왔던 3-3번의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뭔가 매칭되는 포인트가 있네. 둘 다 똑같은 부등식이네. 그런데 이런 조건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았던 거는 여기서 피해값 중에 제일 큰 게 3이었잖아. 내가 얘기할 수 있던 거는 요런 녀석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잖아. 이게 가능한 거지. 그게 3-3의 결과인 거잖아, 지금 이게. 이게 3-3의 결과인데, AN이라고 써놨다고? AN으로 바꾸라고? 뭐지? 이 얘기인가? AN 플러스 1의 값이 GAN이야?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지금 T의 값은 AN이야? 이 얘기네. 이걸 이용하고 방금 전에 결과를 이용하면 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 지금.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an-알파의 값은 여기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은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an-1 마이너스 알파라고 또 부동을 이어서 쓸 수 있겠구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an-2 빼기 알파라고 또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쭉 쓴다면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긴 1인데? a온값 1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마지막은 a1 알파까지 쓰라는 얘기잖아. 그럼 a1까지 썼다고 한다면은 n-2하고 3을 더한 게 n 플러스 1. n-1하고 2를 더한 게 n 플러스 1.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n승이 있어야 돼? 그때의 m이란 녀석의 값은 3분의 1의 n승이에요. 여기는 a1 값은 1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이게 3분의 1의 n승이었을 때 표현했어. 이걸 이용해서 an값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an값의 극한값 어떻게 구해? 난 이것만 알고 있는데 an 극한값 어떻게 구해?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 근데 제시문 세 번째 제시문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빵의 극한값은 빵이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1의 n승 1-알파의 극한값도 빵인가 3분의 1의 거듭제곱이 빵이면 빵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극한값도 빵일 수밖에 없나요? 샌드위치 부등식 때문에 제시문 다에 의해서 이 녀석의 값이 빵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an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알파라고요? 빵 나와야 되니까 지금 니네 이해된 건 맞나요? 여기까지 하면 서울 과학에 대한 문제는 다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이 이건 2022년도 동국대 모의논술인데 포물선에 대한 설명을 잔뜩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포물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네요. 근데 선생님이 포물선 모르지 않으니까 그지? 우리 포물선 모르지 않죠? 몇 가지 포물선의 성질들이 있긴 한데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초점 좌표가 P, 0이어서 X축 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P의 값은 빵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초점의 좌표의 값은 P, 0이라는 초점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준선의 값도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준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을 텐데 그림을 항상 대충 그리시더라고, 포물선이. 지금 포물선의 방정식은 왼쪽으로 보려고 한 포물선인가? 초점하고 준선 사이의 거리값이 똑같은 포물선, 점의 자취. 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포물선의 방정식이 누구야, 지금? y제곱의 값이 4px라고 말씀하신 거죠? 위에 써있더라고, 제시문에. 까먹어도 풀 수 있게끔 제시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요구한 거는 포물선 위는 P점이 하나 있대. P점 좌표에서 포물선의 준선에 내리는 수생의 발이 H. 그 P점에서 포물선 서연아, P점에서 수선을 준선에다 내렸다고 했는데 점을 찍을까? 어딘가에 P점이 있대. P점의 좌표에서 포물선의 준선한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여기가 H. 포물선 위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건데 그 접선이 왜 갈수록 휘어지냐? 포물선 위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설명한 게 누굴 Q라고? 포물선이 준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 점이 Q라고 하는 거냐? H하고 Q 사이의 길이의 값을 구하시고요. 초점 좌표하고 Q 사이의 길이 값도 구하라고? 그 거리를 구한 다음에 H하고 Q 사이에 있는 길이의 최소값 구하시고요. 그 최소값을 가질 때 P점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주 쉽네. 10번씩만 대충 풀면 될 것 같은데 P점 좌표의 값은 가정하려고요. x1, y1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이야 졸라 훌륭해. 접선도 알려준 것 같은데 y1은 y의 값이 제시문에 2px 플러스 x1이라고 니네 까먹어도 풀 수 있게끔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h점의 좌표는 누군지 알아? h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y1 그리고 q점 좌표의 값은 누구야? q점은 계산해야 되냐? q점 좌표는 x한테 마이너스 p를 대입해 y1 y의 값이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2px1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y1분의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y1분의 2px1이라고? 그러면 q점의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p, 요거 다시 써야 돼. y1분의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y1분의 2px1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선분의 길이 구하려면 h에서 q까지 길이의 값은 나란한 점이기 때문에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에서 P점 좌표가 몇 사분면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 P점 좌표 1사분면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여기 쓸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갖다 그렸을 때는 H보다 위에 있을, 대부분은 Q점이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Q점이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HQ의 길이의 값을 언급할 때는 절대값을 꼭 씌워야 되겠다. 절대값 씌우려고요. Y1이라고 하는 값에서 빼야 되나요? 된 거 맞죠? 근데 항이 너무 많다. 뭐 최소값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산술기하표면 써야 되는 모양인데. 초점하고 Q점 사이의 길이값도 구하라고? 초점하고 Q점 사이의 길이값? 아이씨, 이거 어떻게 구해? Q점하고 거리 재고 있습니다. X의 차이값은 2P?
y의 차이값은 단지 이것만 제곱한대요? 뭐 어쩌라는 얘기야. 구하긴 구했거든? 근데 이렇게만 써도 될까? 아니면 정리를 더 해야 될까? 조금 이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HQ의 길이의 값을 정리하는 게 가능하니? 정리할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 있으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관계식이 뭐가 있어? P점 좌표의 값은 포물선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등식이 하나 성립하네. 성립하는 등식의 값은 y1 제곱의 값이 4px1이라고 하는 식이 성립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리가 되는 게 누구지? 여기는 2px1? 2px1 대신에 2분의 1 y1 제곱을 대입할 수 있나? 그럼 2분의 1 y1 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y1? 여기서 빼게 되면은 2분의 y1 플러스 y1분의 2p제곱을 쓰는 것까지 가능한가요? 이것도 좀 이쁘게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정리해 이거를? 이거 제곱하게 되면 y1 제곱분의 4p 4제곱 가운데가 마이너스 y1 제곱분의 마이너스 4p 세제곱 8p 세제곱 마이너스 8p 세제곱 x1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플러스 y1 제곱분의 4p 제곱 x1 제곱이니? 거기다 4p 제곱을 더해야 되잖아. 4p분의 1의 값이 y1 제곱분의 x1인가? 그럼 가운데 걸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y1 제곱분의 x1이 4p분의 1이어서 이게 마이너스 2p 제곱이야? 마이너스 2p 제곱의 값에다 4p 제곱을 더했으니까 가운데가 플러스 2p 제곱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 값이 누구란 얘기야? y1분의 2p 제곱 플러스 y1분의 2px1 전체 제곱을 할 수 있겠네?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 가운데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네? 근데 뒤에 있는 요 값이 누구였다고?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바꾸지 않았냐 하나? 이거 뒤에 거 바꿨잖아. y1분의 2px1이 누구라고? 2분의 y1이었나? 그럼 이게 2분의 y1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이거를? 그럼 이것도 절대값 y1분의 2p의 제곱 플러스 2분의 y1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두 개 값이 똑같은 것까지 확인이 되나? 맞아요? 문제 요구했던 거는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다는 것까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였나봐. 얘가 된 거 맞죠? 이런 중간 산수는 조금 생겨도 됩니다. 이 타이밍에 아이고야. 근데 문제가 좀 있어.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어가지고 HQ의 길이의 값을 지금 두 번째 문제를 풀려면 HQ의 길이의 값을 요거를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걸 이렇게 써도 될까? 돼? 안 돼? 앞에 있는 숫자는 둘 다의 양수이든지 둘 다 음수일걸? y1 값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가 되면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되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려고 하거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더니 제시문에 의해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그 최소값은 2p라고요.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최소값을 구하려니까 2p라고 최소값 구했어.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p점 좌표를 구하라는데? 그럼 p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어떨 때 최소값이 등호가 성립하죠? 두 개가 똑같을 때?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y1의 제곱의 값이 4p의 제곱이네. y1의 값이 누구란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2p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y1 제곱이 4p 제곱이라고? 이게 4p 제곱이면은 x1의 값이 누구라고요? x1은 p밖에 없나요? 따라서 문제 요구하는 p점 좌표의 값은 두 가지네. 최소값은 2p가 최소값이고 점 p점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p, 2p 또는 p, 마이너스 2p가 최소가 되는 점인 거네. 지금 첫 번째 문제는 할만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에서 사건 A 사건과 B 사건 어느 한 사건만 일어나면 배반 사건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뭐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나에서는 조건 방률을 설명하는 것 같고 다에서는 뭔 얘기하는 거지? 조건 방률한테 양변의 PA를 갖다 곱하는 거? 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우리 모르는 거 없다고 쳤을 때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동국대학교 로고 촌스러워. 너희 오빠도 동국대? 너도 동국대. 가자. 어느 지역에서 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은 1%, 환자 1%, 정상인 99%. 이 병을 진단하는 키트 CD 키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키트로 이 병을 진단했을 때 진단 확률의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진단 확률이래. C 키트는 병에 걸린 사람을 병에 걸렸다고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의 값은 98%.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병에 걸렸다고 오진하는 것은 1%. 합이 100%가 아니다. 뭐지? 병에 걸렸는데 병에 안 걸렸다고 하는 건 2%고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건 99%?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건 1%라고? 이거 두 개 합은 100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D라고 하는 진단 키트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이 지역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해서 검사를 한 결과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칭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병에 걸린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확률은 그 사람이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 이건 PB가 아니죠. 이건 조건 방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언급하는 확률의 값은 병에 걸린 걸 전제로 했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 조건 방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키트 C였을 때와 키트 D였을 때를 조사하시고요. 그것들 중에 누가 더 큰 값인지를 조사하라고 얘기하네요. 서연아? 자, 첫 번째 조건 방률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조건 방률을 구하려면 공식의 값이 이게 공식이라고 제시문에 써 있습니다. PA를 구하려고요. PA는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하는 거잖아. 근데 환자는 1%가 병에 걸렸어. 그 1%의 사람들한테는 너 환자야, 너 환자 맞아. 그럴 확률의 값이 C 진단 키트는 98%라고요? 근데 병에 안 걸린 사람이 99%가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병에 안 걸린 사람을 병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의 값이 1%라고 돼 있니? 이게 병에 걸린 사람이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든 병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인 거죠. 분자의 값에는 병에 진짜로 걸렸다고 진단받는 거, 병에 걸린 거, 병에 걸리기도 했고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기도 한 거, 그럼 앞뒤 두 개 중에서 앞에 걸 쓰라는 얘기인가? 이해된 거 맞니? 그럼 두 개 더 했더니 197분의 98인가요? 두 번째 거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환자는 1%가 있는데 D라고 하는 진단 키트는 1%의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99%로 병에 걸렸다고 정확히 진단하는데 병에 안 걸린 사람들한테는 오진할 확률의 값 2%라고 얘기했나요? 그 분자에 있는 값은 앞에 걸 쓰라는 얘기죠? 그럼 더했더니 몇이야 이게? 297? 99? 둘 중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야? C의 확률의 값이 D의 확률보다 큽니다. 진단키트 C가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답하라는 얘기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20분 만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동국대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이것도 90점 넘어야 돼. 합격하려면. 근데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무난하죠? 이 문제도 아마 무난할 겁니다. 음함수가 뭔지 압니다, 당신들. 나 음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x, y를 대비해서 빵 나오는 함수가 음함수인데 근데 그걸 미분했을 때 dx분의 dy를 통해서 도함수를 구할 겁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아래 문제 답과 풀이 과정을 서술하세요. 양수값인 t가 있는데 y는 t라는 상수함수와 3x sin x라고 하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ht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3x sin x라는 녀석에 대해 분석을 좀 하고 싶은데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도함수의 값이 3 플러스 코사인 x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코사인 값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니까 이가 언제나 양수인 건가? 그럼 증가함수네? 그럼 증가함수가 있을 건데 y는 t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한 개밖에 없나? 그 교점의 좌표의 값이 x의 좌표의 값이 ht란 얘기죠? 그때 교점은 ht인데 ht를 갖다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한 녀석의 값이 a의 최소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하라는 얘기지? 상수함수 t란 녀석과 3x 플러스 sin x란 녀석의 교점이 ht라고요? 그런데 ht가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건 h't가 필요합니다. 마침 양변이 매개변에서 t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변을 t로 미분하겠습니다. t로 미분하면이라고 변수 뭘로 미분하는지도 쓰셔야 됩니다. t로 미분하면 오른쪽은 3h't 코사인 ht의 h't 그럼 h't는 묶어 쓰자. 3 더하기 코사인 ht h't인가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h't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3 더하기 코사인 ht분의 1의 값이 이게 도함수인데 문제가 설명하기를 도함수의 값이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자체가 a의 최소값을 갖는다고? 그럼 이거의 그 값이 또 미분해서 빵 되는 걸 구해야 되는 건가? 아니죠. 코사인 값의 범위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요. 코사인 값의 범위의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가? 그럼 어떨 때 최소값을 갖는지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ht가 누구였을 때 최소값 갖는 거야? 코사인 ht의 값이
1일 때가 최소값인가? 그러니까 HT의 값은 HT는 누군지 모르지. 에이, 코사인 값은 언제 1이 나오는 거야? 2분의 파이? 빵? 근데 양수라고 얘기했던 게 t가 양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함수는 빵 대입하면 뭐 나와? 이 함수 3x sin x라는 함수는 빵 대입하면 빵 나오니? 그럼 상수함수의 값이 여기가 지금 x축인데 상수함수 t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으면 ht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양수인 게 확실한 거니? 그러면은 h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빵은 아니겠네? ht 값이 누구라고요? 이런 것들이라고요? 된 거 맞죠? 근데 문제는 a를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a? ta의 최소값을 a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어? 어쩌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게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ht는 여기다 다시 대입하는 얘기인가? a에서 나 지금 a의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값들에서 ha라는 녀석의 값 이런 값들을 가질 건데 그때 사인의 값은 뭐야? 코사인 값이 1 나오는 사인의 값은 누구예요? 이게 빵이라고요? 에이, 끝났네. 그럼 ha라는 녀석의 정체가 3분의 2야? ha가 3분의 2인데 a의 최소값 구하라네. a가 최소이려면 ha도 최소해야 되는 거야? 그 최소인 녀석의 값은 2파이고요. 따라서 a의 값의 최소값은 6파이가 최소값이군요. 이런 거 맞죠?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금 a의 최소값이 6파이였는데 a 최소값이 6파이였는데 그 6파이까지 범위에서 0부터 6파이까지 범위에서 실수 t에 대해서 ft의 값이 이렇게 적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뭔 개소리야? ft의 값이 a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라는데 뭐지? 멍청하게 하나의 그림만 그리고 할 걸 계속 그리고 있네 멍청하게. 6파이 대입하면 뭐 나오니? 나 지금 3x sin x 그렸거든. 3x sin x 18파이 t의 값은 어딘가 있다고? 여기가 ht라고? 내가 좀 필요한 거는 ft의 값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f't가 필요한 거 아니야? f't의 값이 a의 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f'이 a에서 빵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값이 될 거 아니야? 근데 ft의 값을 미분해야 돼요 지금. 미분하기 전에 ft부터 구해보고 싶거든? ft의 값 어떻게 구하냐?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할 거 아니잖아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0부터 ht까지네? 왜 넘어가? 인테그럴 0부터 ht까지는 누굴 적분해요? t-3x sin x를 적분해요? 3x sin x도 아래에 있으니까요. 반면에 ht부터 2파이까지는 어? 잘못 봤네? 잘못 봤지? t의 값이 6파이라는 얘기였어?
2파이를 대입해야지 2파이 대입에 6파이니? 이 녀석의 값은 3x가 더 큰가? 3x sin x가? 이거 바로 미분할 수 있겠냐? 양변 바로 t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혹시? 바로 미분이 가능하면 바로 미분하려고요. 안 되죠? 헷갈리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적분하고 있습니다. t의 값은 마이너스 sin x의 값이면 플러스 코사인인가? 뒤에 거는 마이너스만 끄집어낼까? 땡땡 하지 마세요. 땡땡은 나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대입해서 산수하는데 미분둬야 되거든? THT 마이너스 2분의 3 HT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HT 빵 대입하면은 빵 1 마이너스 2파이 대입했더니 2파이 t 2파이 대입하면은 몇이야? 6파이 제곱? 2파이 대입했더니 빵 빼기 ht 대입한 건 똑같은 값인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값인데 부호는 플러스인 거야?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되겠다. 셈은 귀찮아서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성실하게 할 거죠? 제곱도 괄호치고 제곱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중이었지? 그 다음이 플러스 2파이 t 아니지 마이너스 2파이 t 플러스 6파이 제곱 마이너스 1? 이제 함수는 다 구했습니다. 실수한 거 없죠? 근영이 너 실수한 거 있는 것처럼 쳐다봐. 안 틀렸어요? 자, 나는 극점좌표를 찾는 중입니다. 미분하고 있습니다. 곱미분 처리하고 있고요. 코사인 2파이 2파이 대입 안 했어. 2파이는 또 2파이가 왜 빵이라고 생각해 멍청하게. 마이너스 2인가? 맞아요? 자, 그러면 미분하는 중이고요. 아니지 6ht 산수에 많아서 틀릴까 무섭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h 프라임 t 사인 ht 마이너스 2파이까지 이제 다 지워지나요? 내가 찾는 거는 이 값이 빵 나오는 t의 값이 a였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빵 나오는 값 어떻게 구하냐? 어이 못해. 식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식 2개? 이거는 지금도 성립하는 식이니? 이거의 근해값이 h였으니까 이걸 사용해야 되겠네. 이걸 사용해서 식을 이쁘게 만드세요. 그려놔서 빵 되는 거 구하세요 라는 얘긴데 끔찍하다 끔찍해. 이거 어떻게 정리해 이거를. 일단 h'으로 묶어줘 볼까? 2t-6ht 마이너스 2 sin ht h't
h 프라임 t 대신에 대입할까? 3 더하기 코사인 ht분의 1. 내가 안 쓴 게 누구랑 쓴 거야 이제? 2파이 마이너스 2ht의 값을 안 썼니? 이제 다 썼나요?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 t의 값이 a라고 했거든? 또 바꿀 수 있는 게 누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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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만 보이나? 너희 눈에도 보이냐? 이거 빵이니? 따라서 ht의 값이 파이여야 돼? t의 값이 a였을 때 ha의 값이 파이면 돼? 근데 뭘 보라고? 아, t의 값 a의 최소값인데 그 a가 누군지 구하라고? 그 a가 누군데? ha가 파이면 다시 여기다 대입해? 1번식에 a의 값이 3ha 플러스 사인 ha인데 파이를 갖다 대입했더니 3파이 빵.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3파이라고요? 이런 거 맞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